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오늘 오랜만에 첫 출근하신 분들 굉장히 추웠을 텐데요. 저도 이제 환절기에 보통 코가 좀 맹맹한 소리가 나거든요. 비염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이제 방송에서 알아보신 분들 좀 계시던데요. 다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설 이후 그리고 추석 이후 이 중요한 어떤 명절, 이제 긴 어떤 연휴 뒤에 시장의 흐름이 이제 바뀔지 아니면 유지될지 이런 포인트가 일단 연휴 끝나고 나서 한 2, 3일 상간에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제 계속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팔까? 기관들이 팔까? 살까? 그리고 상승세로 갈까? 미국 선물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오늘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자체도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이 이제 그래도 적지 않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향 키를 위로 좀 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트럼프 코로나 확진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기술주 위주로 낙폭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심리에서 확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괜찮은 마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체적인 어떤 성장주들도 오늘 플러스권 마감했고, 아쉽지만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전부는 아니죠. 헬스케어는 상승했으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오늘 제목에서 보면 이제 JP모건 물량 다 더 졌나? JP모건의 물량 자체가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게 이제 JP모건 자체 물량인지 아니면 대리 물량인지 모르죠.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보고서 이후에 시세가 이제 무너졌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인위적인 어떤 시세 흐름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주식을 하면서 이제 기준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세의 어떤 흐름에 그냥 뒤죽박죽, 그냥 기준과 어떤 철학 없이 그렇게 휘둘려서 좋은 결과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좀 흔들리거나 안 좋은 과정을 이제 보이더라도 그 기준과 이제 철학, 결국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모멘텀들이 소멸되지 않거나 계속 지속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시세만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경우, 버텼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보이고 행동한다고 본다면 저는 셀트리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따가 이제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관점을 각각 분류해서 좀 제시드릴 텐데요. 저는 단기, 장기 상관없이 흔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여기서 흔들린다면 사실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는 결과, 지는 악수를 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셀트리온의 지금 핵폭탄급의 재료의 가치, 이게 어떤 가치가 될지 지금 현재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기대 가치는 굉장히 크다는 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했고요. 단지 시세가 안 움직였지만 그 가치와 명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세는 9일 동안 주가는 하락하고 하루 만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상승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장 마감 복귀 한번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9%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 상승했어요. 장 초반에는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마이너스도 갔었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좀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점점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미국 선물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가 오후 들면서는 좀 강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흐름은 좀 예상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1.58%까지 상승했다가 마감은 1.29%.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됐죠. 21선을 회복했어요. 21선 회복한 건 아니군요. 11선을 회복했죠. 그래서 일단은 21선을 빠르게 회복한다면 반등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두고요. 어쨌든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흐름,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감했어요. 거의 1.2% 상승. 그래서 장 초반에는 0.6%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낙폭을 보였었어요, 장 초반에. 근데 어느 정도 바이오 종목들이 회복하고, 그렇다고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한 어떤 업종은 바이오 업종은 아니었고요. 오늘은 자동차 업종, 현대 기아차 쪽의 자동차 업종하고 철강 금융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 전통적인 산업군이죠. 운수 장비 쪽의 자동차 업종, 금융, 철강 뭐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그런 경기 민감 섹터의 어떤 부흥. 그리고 이제 수출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반도체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결국은 좀 전통적인 제조업단의 경기 민감 섹터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장주들이 활개를 치면서 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HLB,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조금 시세가 좋진 않았고요. 반면에 시젠이 좀 좋았죠. 왜냐면 3분기 실적 기대감.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들이 더 세게 튀었죠. 현대 기아차가 그랬고 시젠이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성장주보다는 전통적인 산업군들, 업종 대표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지수는 아주 좋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어요. 보시면 앞서 이 조정을 마무리 짓는 형태랑 비슷하게 코스닥 지수가 흘러가죠. 아직 21선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주가 이제 재차 움직일 때는 지수가 팡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전고점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흐름을 봐서는 또 모르겠어요. 일단 기관까지 오늘 수급에 가세했다는 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600억 순매수, 기관이 3,800억 순매수. 뭐 코스닥은 큰 변동은 없었죠. 개인들이 오늘 5,490억 정도 순매도. 차익 실현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움직이지 않던 게 오늘 움직여주니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이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에요, 오전에. 사실 오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포인트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뭐 셀트리온 것도 아니지만 리제네론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이제 투여를 받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였죠. 모멘텀이었죠. 근데 사실 렘데스비르랑 같이 처방을 받다 보니까 렘데스비르가 더 부각이 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근데 이건 네이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검색 순위죠. 검색 순위 1위에 오늘 상당한 시간 동안 파미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쉽다기보다는 분명히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조작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이걸 상위로 노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를 쓰고 어떻게 보면 항체 치료제가 부각되는 거를 막는. 왜냐면 주말 동안도 항체 치료제가 잠깐 올라와 있다가 금방 내려가고 이제 뭐 렘데스비르 관련주라든지 파미셀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노출을 방해를 하고 셀트리온이 부각되는 걸 방해를 하고 이 다른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주식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음모론이나 이제 루머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에 담은 적도 없고. 근데 이 셀트리온은 굉장히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자본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좀,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들쑤시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 지금 셀트리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는 뭔가 힘이 분명 작용되고요. 그게 이제 뭐 유출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뭐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작용되는 게 시세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현실주의자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를 이렇게 조작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좀 어이없는데요. 예,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이길 수는 없고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이거는 뭐 다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시세라는 게 지금 이렇게 인적으로 조작되는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 드린 거지만 기준과 철학에 의거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을 쫓는 하루에 뭐 몇천만 원 플러스 났다 몇천만 원 마이너스 났다가 이런 거에 이제 너무 흔들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버티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셀트리온 거래뿐 아니라 다른 종목 통해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죠. 예.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지금 투자 상황 속에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제 단기 투자도 하고 이제 중장기 투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블로그에서도 많이 밝혔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스마트 리포트 분석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거래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계속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는 장기성의 어떤 투자를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넥신 같은 경우 좋은 내용이 나왔죠. 지속형 성장 호르몬 GXH9 중국 3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쪽 시장도 작진 않죠. 성장 호르몬 쪽도 작지 않고 또 이제 소아 환자에서 2주 1회 투여 이쪽은 이제 GXH9이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렵죠.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본업 자체 임상 스케줄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백신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제넥신은 이제 지금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주가 한번 볼까요? 제넥신 주가고요. 지금 61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근에선 저는 뭐 무난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빠진 이유는 없잖아요. 단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을 좀 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지수 하방과 같이 움직이면서 조정을 좀 보인 흐름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쪽에 또 박스권 라인을 좀 만들면서 밴드를 만들면서 왔다 갔다 시키면서 또 이제 임상의 일정을 또 기다리는 그런 주가의 궤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 필요가 없어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어제 짚어봤던 내용인데 오늘 기사가 또 하나 났더라고요. 리제네론 같은 경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제 가장 선두 주자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첫 이제 개념임증 이제 중간 결과적인 부분이죠.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서 그래서 그 결과 내용 가지고서 규제기관과 이제 논의가 들어갔다. 일단은 뭐 그 효능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이제 좋은지 나쁜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일단은 효능이 확인됐고 그리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금 코로나 확진이 계속 번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의 허들을 분명히 낮춰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이제 규제기관과 논의를 시작하면서 어떤 뭐 추가적인 임상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의 이제 논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또 투자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그 속도를 내면서 아마 이 프로세스를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죠. 셀트론이 만약에 미국 기업이었다면 지금하고 조금 다른 흐름과 시간적인 흐름과 모멘텀적인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뭐 문득 들기도 하고요. 뭐 하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뭐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리제네로는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이기 때문에 체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쪽으로 이제 녹색 산업 쪽으로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체크를 드려볼게요. 이 녹색 성장 산업 쪽에서요, 사실은 장기 투자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투자 회수기로 접어들었으면서 성장기 어떤 시작점 라인에 서 있다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이 주요 이제 국가들이 모두 이 환경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까지 이전 탄소 중립화를 선언했어요. 카본 넷 제로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그런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탄소 배출의 이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를 지니고요.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도 이거와 이제 더불어서 같이 정책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산업으로는 전기차, 2차 전지 및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유틸리티 그리드 수소산업, 대체육 산업, 중국 저탄소 전략의 수혜가 가능하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전기차 쪽이 시장 규모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도. 왜냐면 이제 내연기관을 다 전기차로 바꾸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시장이 가장 가파르고 가장 크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시장 규모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기차 분야 자체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과거 이제 2000년 초반에 미국 이베이에서 옥션이라는 기업을 1조에 사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시장 가치에 비해서 조금 높은 가격에 사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야, 이베이라는 회사가 저걸 1조에 사가? 저걸 야, 우리나라가 이득 아니야? 1조라는 돈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컸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게 파는 게 맞았을까? 무조건 성장하는 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1위 사업자를 미국 기업이 가져갔는데 지금 뭐 가치는 뭐 그거보다 훨씬 수배 많은 가치잖아요. 지금 현재 옥션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나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LG화학을, 삼성SL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거 비싸서 사도 될까? 이렇게 이제 주춤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5년, 10년 뒤에 놓고 보면 5년, 10년까지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년, 5년 뒤에 보면 그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저는 옥션이라는 기업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011년도, 12년도 각광을 받았던 뭐 티몬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쿠팡, 티몬 이런 게 이제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티몬을 2천억에 회사를 팔았던가 그랬었거든요. 대표이사가. 근데 그거 지금 몇 조 원이잖아요. 티몬이.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팔았네. 야, 그냥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2천억에 팔아?
젊은 사람이 잘했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놓고 보면 계속 커갔던 그 시장에서의 어떤 선두권 업체가 어마어마한 지금 기업 가치를 형성하고 있죠. 거기서 인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초기 지점이었거든요, 당시에. 결국 전기차 시장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비싸다고 저는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를 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CO2 배출량이 2000년대 중국이 14%, 미국이 23%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28%, 미국이 15% 완전히 역전됐죠. 중국이 이런 선언을 하고 참여하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왜 전기차를 더 육성을 하는지 알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혁명, 녹색 혁명은 시장 규모 면에서 자동차 시장이 가장 커요. 전기차 보급화의 수혜를 보는 기업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이제 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추석 특집으로 이것도 같이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뺐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장 규모가 작아요. 성장을 하고 있지만 급성장하고 있지만 제한이 있고 이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기차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아요. 투자 관점에서도. 그래서 전기차 대비 이거는 시장 규모 및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집중한다면 저는 여기 LG화학, 삼성 SDI, 현대, 기아차 장기 성장 추세 초입 부근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나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배터리 사업부가 상장하게 되면 그걸로 갈아타면 돼요. 주식을. 그 전까지는 LG화학을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 녹색 관련된, 녹색 성장 관련된 종목은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 구축한다. 밀고 나가면 돼요. 2000년 초반 옥션이에요. 2010년대 초반 티몬이에요. 쿠팡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와닿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한번 다시 가져왔는데요. 지금 신규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 주도주군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 관련주나 시총 상위주보다는 중형주 단 시총 3천억에서 2조 언더 쪽, 오늘 같은 경우 셀리드가 상한가 쳤죠.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리부터 분석했던 종목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개별주 장세 터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거래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오늘 그냥 바로 셀리드가 바로 이 코로나 이제 백신 관련주거든요. 이거 이번에 터진 거는 LG화학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호 협력. 근데 이게 진짜 이 기업의 이 종목의 이제 그 핵심 재료가 아니고요. 사실 이 기업의 핵심 재료는 저 같은 경우 지금도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안 팔았어요, 오늘. 왜냐하면 핵심 재료가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네, 요거거든요. 이제 코로나19 예방 백신 개발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정부 지원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9월 중에 이제 임상 1, 2상 시험 계획 신청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신청하고 승인 받는 거, 그 모멘텀까지가 제가 볼 땐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정별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시총 규모 자체도 지금 4,800억 정도죠. 오늘 상한가 가면서 결국은 이런 종목군에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좀 큰 시세가 터진 종목들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올릭스 이런 것도 흐름 좋죠.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정배열, 그리고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은, 제로도 노출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톡스텍은 아쉽게도 이제 셀트론이 움직여야 2대 주주기 때문에 셀트론이 움직여야 좀 튈 것 같은데, 이것도 우상향 패턴의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세게 튈 가능성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셀트론 그룹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트론 그룹주 오늘 밑꼬리를 좀 그리면서 셀트론이 한 1% 약세로 마감됐고요. 오늘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95,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게 이제 JP모건 쪽에 이제 대부분 물량이 나오는데요. 계속적으로 시세를 좀 누르는 형태의 어떤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빠지면서 JP모건이 매수했다가 여기서 털어내는 흐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익을 내겠다는 어떤 트레이딩 흐름보다는 시세를 좀 누르겠다는 흐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대놓고 자본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상당히 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강력한 호재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거의 의미 없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은 없었어요. 셀트론도 그렇고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제야 쪽도 거래량이 이제 붙지는 않았고요. 그냥 좀 쉬어주는 어떤 그런 시세 흐름이었어요. 수급적으로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헬스케어는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었던 현대차, 기아차 흐름을 보시면 지금 실적 기대감이 불면서 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어떤 이제 성장주로서의 어떤 관점까지 붙으면서 우상향 정배열 패턴을 공고화시키면서 가고 있죠.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이죠. 오늘 같은 경우 기아차가 기관이 76만 주, 외국인이 35만 주 쌍거리로 순매수했어요. 최근에 기관이 이걸 계속 사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호전에 대한 부분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은 펀드 환배가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다 파는 건 아니죠. 파는 거에서 이제 일부 그래도 압축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다 더 확실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의 성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젠 같은 경우도 바이오 주식이잖아요. 근데 시젠에서는 수급이 붙죠. 기관 수급이. 그거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책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셀트론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저게 될까?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수급이 붙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기관이 왜 셀트론을 파는지는 전혀 이해를 하진 못하겠어요. 그 매니저들의 판단이겠지만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왜 파는지. 어쨌든 시젠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실적적인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어닝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은 그냥 쓸어 담는 경향을 보여요.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물량을 저는 흡수하는 형태 같거든요. 방향을 위로 이제 타진을 하는 그런 형태 같아요. 그래서 주식 그 기준 철학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이 이제 3개월 내외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려면요, 차트하고 수급이 중요해요. 그리고 재료.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나 수급 측면에서 수급이 우호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주로 사고,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도 정배열, 아까 보시면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처럼 우상향,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우상향 정배열을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 셀리드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이평선 노란색, 주황색 위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정배열이죠. 올릭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3개월 단위에 투자를 할 때 스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 20-30%에서 50%, 60, 70%까지 수익을 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스윙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해야 돼요. 정배열 흐름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앞에 있는 매물들을 어느 정도 흡수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겠다는 힘보다 매수의 힘이 조금 더 강력하게 붙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의 종목들이 탄력을 받으면 강하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역사적 신고가의 종목들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조금만 매수세가 붙어도 나오는 물량보다는 그래도 강하니까. 예, 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찌됐든 어떤 주식이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해야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요, 좀 달라요. 기업 가치, 실적,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 지속적인 다양한 수급이 붙게 만들어서 결국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 2, 3만 원 하는 종목이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2,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붙으면서 이렇게 큰 트렌드에 의거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떤 단일 세력이 어떻게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결국 중장기 투자자는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등락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자의 대부분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자죠. 대략 비율로 본다면 한 2대8,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가 8 정도, 혹은 3대7, 7 정도가 이제 단기 투자자거든요. 따라서 이제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상황이 3개월 내외적으로 단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맞습니다. 분명 보유해야 될지 털어야 할지를 고민할 그런 타이밍인 거죠. 고민스러워지는 그런 타이밍.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자신의 어떤 투자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3개월에서 한 6개월가량의 중단기 투자에 있어서는 차트와 수급 재료가 중요해요. 그러한 투자 원칙에 기반해서 제가 스마트 리포트에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분석도 결국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이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은 이번 어닝 모멘텀이에요. 신차 모멘텀에 따른 이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상간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률을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현대차 좋다 얘기 드렸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스마트 리포트를 또 분석해 드린 거죠.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는요, 전기차, 수소차 시장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대응과 판매량 증가가 중요할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 계속 늘어나면 중장기로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경우도 중장기 상승을 만드는 메가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럼 셀트리온 쪽으로 얘기를 해보죠.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전혀 없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합병도 이제 내년에 할 거고. 그러니까 현재 시세도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홀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분명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보답해 준다는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3에서 6개월 정도 상간의 투자를 결정한 단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이쪽에 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셀트리온에 대한 단기 투자자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임상 모멘텀이 핵심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 일정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에 따른 수급이 이제 주가의 본질이죠. 이거에 따라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의 어떤 그 부분을 잡아야 돼요. 사라는 사람이 많으면 공매도고 어떤 세력이고 무조건 상승하는 거죠. 사라는 사람보다, 사라는 힘보다 매도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인적인 쪽이든 아니면 물량을 매집하려고 누르는 쪽이든, 그건 어찌됐든 매도하는 쪽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현재 어떤 호재에도 주가가 눌리고 하락하는 것은
사려는 힘보다 파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주식이 상승하는 게 호재와는 상관없죠. 예. 상관없다는 게 연관성이 전혀 없다 이게 아니라 호재에도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재만 나온다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호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안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셀트론의 모멘텀에서 인위적이든 매집하기 위해서 누르는 세력이든 매도세를 압도할 매수세가 발생할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성공한다는 강력한 내용이 바로 매도세를 압도할 매수세가 발생할 재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재료. 그 재료가 있는 걸까? 셀트론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유를 해야 돼요. 아셨죠? 이게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을 갖고서 주식을 해야지 셀트론 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빠지니까 매도하고 못 오르니까 매도하고 그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시세 노예일 뿐이에요. 진정한 주식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건 시세 투기꾼이에요. 셀트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성공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히 수조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 핵폭탄급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내용이 나온다면 모든 투자들이 사고 싶어서 안달난 종목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방 세력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단기적으로 수급과 차트 재료가 중요하다고 했죠. 재료와 함께 대량 거래가 터지면 그땐 방향이 완전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거래량 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뭐 좀 나왔나요? 없잖아요. 그냥 하방 세력이 활개치게 놔두세요. 예, 지지고 볶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만약 그러한 재료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오른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로 시각을 바꾸던지 혹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과 철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신박사라는 사람은 단기 투자도 했다면서 셀트론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취하지 않는 건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수급이나 차트 재료도 보면서 왜 단기 매매를 하지 않을까?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것이 제 주식 투자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런 시세를 냈었습니다. 카카오란 종목인데요. 이렇게 시세를 낼 때 이 구간을 먹는 게 단기 투자자예요. 그렇죠? 이 구간까지 딱 먹고 팔고 이 구간 거래 안 하고 먹고 거래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스윙 투자든 뭐든 3개월, 6개월 단위의 투자든 해서 먹고 나오는 투자가 단기 투자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그런 거래를 주로 했었어요. 그런 거래를 했는데 그런 거래를 하면서 놓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걸 놓치더라고요. 주도주는 제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냈어요. 근데 대시세를 놓치게 됐었어요.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적절한 수익률은 내고 나와요. 이런 대시세, 진짜로 이 기업이 투자 회수기로 들어가고
투자의 이제 성장기로 돌입하면서 각도를 높이면서 그냥 2배가 오르는 게 아니야. 막 2배, 3배, 5배, 10배 올리는 그 타이밍에서 50% 먹고 나오고, 그냥 많이 먹으면 2배 먹고 나오고, 이 정도에 그쳤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올 거를,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게 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기 투자를 포기한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올 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행동하는 거죠. 테슬라 많이 올랐죠. 근데 또 몰라요. 테슬라 정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 안 팔고 계실 거예요. 아마존이 옛날에 초창기 때 보세요. 주가가 뭐 한 몇 배입니까? 6, 7배 올랐죠, 이렇게? 근데 지금 아마존이 요때 이제 6, 7배 올랐는데 140불이죠, 주당.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3,000불이 넘어요, 3,000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단기 투자자는 짧은 파동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 논리들이 다 맞아요. 근데 큰 돈 버는 거는 장기 투자자예요. 진정한 성장주와 주도주를 알아본 장기 투자자가 대시세를 먹어요. 그리고 부자는 장기 투자자지 단기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주식 거부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투자의 메인 투자 방식을 바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지금 투자하시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신박사가 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큰 수익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를 통해서 큰 수익 내려고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제가 거래를 왜 못하겠어요? 그동안 단기적인 투자를 계속 해온 사람인데.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는 단기 투자 하잖아요, 제가.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로는 큰 거 먹겠다는 거예요. 큰 시세. 아셨죠? 기준과 철학을 지켜나가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기준과 철학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제 표현 말 맞다나 공견들을 얘기한 거예요, 어제. 개들이 짖어도. 진짜는 셀트리온이다. 얼마나 지금 난잡하게 뭐 어디 게시판이든 해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이상한 논리로 계속 그렇게 주주들 마음을 흔드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써 갈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그거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되는 거죠. 회사는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예. 단지 난잡하게 주가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보십시오. 절대 그 주변 머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의 진정한 성공은 기준과 철학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시세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제가 서울 복귀를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복귀를 하는데요.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